네, 이슈앤피플 시작합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지고 내수는 침체하고 현재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위기라고 불리우는 한국 경제. 과연 숨통 트일 방법은 없는지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신년 리포트를 통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 전망치를 낸 거는 이제 작년 11월 말인데요. 이제 불과 2달 전 정도 됩니다. 근데 2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한 2.1% 정도 성장할 것이다. 2025년에는. 그렇게 이제 생각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그 성장이 좀 낮아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 산업들에 대한 어떤 미시 전망을 바탕으로 전망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모바일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계통에서의 그런 수요들이 충분히 받쳐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한 2.1%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불과 이제 2달 사이지만 그동안 이제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좀 그거보다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한 이유는 이 국내외의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국제 무역 우리가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국제 무역의 타격이 이제 그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들을 감안을 해서 사실은 이제 이 최근에 그 기획재정부라든가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전망치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1.8%, 심지어는 1.5나 1.6까지도 그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어떤 정책 그 이 실천 그리고 대외 환경의 안정이 온다면 그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2.1%를 맞추는 거는 조금은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 도전적인 그런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미국과 또 중국은 첨단 산업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를 수출을 통제를 하고 또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립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그 전망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첨단 산업계는 어떤 생존 전략을 좀 이어가야 될까요? 사실 지금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들어선 이후에 이제 나온 그런 상황들을 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원래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악화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그 강한 어조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좀 협상에 좀 중점을 두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 더 그 상황을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은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교역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좀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중 대립이 우리한테 꼭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고요. 중국을 견제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버는 동안 우리가 좀 더 기술 개발이라든지 어떤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업 경쟁력을 높이면 이런 첨단 산업에서의 그런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시기 중에서 제도적 정책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어떤 전력망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은 사실 이견이 거의 별로 뭐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끌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속하게 이게 그 결론이 나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거를 더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서비스 산업 그 발전 특별법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계속 논의만 하고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그런 그 세부적인 부분에서 막혀서 아직까지도 통과가 안 되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산업 융합의 시대에 왔는데 그럼 산업 융합을 제대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 융합 특별법 같은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면서 시간을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는데
이런 그 미중 대결이라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빨리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미중 간의 갈등이 위기일 수도 또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일단은 제도적 정책적 정비를 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관세와 보호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지대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별 예상되는 영향과 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한 이유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정책을 뭐 고관세를 하고 어떤 보호주의를 추구하겠다라는 거는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관세를 부과를 하고 어떤 식의 보호주의 정책을 할지가 불확실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상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당히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관세를 무기로 어떤 그런 그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젠다라든지 그런 뭐 무역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미 무역 흑자가 상당히 이제 큰 나라에 속하고요.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은 멕시코와 지금 캐나다 다음으로는 EU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그 타겟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느 산업에 이제 문제가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그 무역 흑자의 그 비중을 상당 부분 차지하는 건 이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반도체라든가 어떤 2차 전지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압력이 올 것인데요. 그 압력의 그 내용들은 산업별로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별 산업별로 그 대책을 따로 그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쿼타제를 저희가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 쿼타제를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관세화를 시킬 수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IRA에서 그 보조금을 철폐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기차를 이제 기존에 이제 화석연료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정책을 취하면서 그런 2차 전지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 문제. 이런 그 각각의 그 산업별로 서로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맞춤형 정책 그 개발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서 또 경쟁력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특히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이제 굉장히 과거 이제 트럼프 일기 시절에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를 많이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우회적인 그런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종의 이제 뭐 택갈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이제 쓰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제3국에 수출을 한 다음에 그 제3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우회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 문제의식이 많아가지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제들이 이제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서 원자재라든지 중간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하고요. 그래서 공급망 다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런 그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이제 대결 과정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축소가 되다 보니까 글로벌 사우스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아세안 국가 이런 쪽으로 새로운 시장을 좀 개척을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기고도 하셨지만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위기 그리고 우려를 또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도체 산업 외에도 위기와 도전에 직면한 산업들이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수도 또 수출도 힘든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타개해야 할 방향 또 해결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이제 단기적인 문제도 있고 중장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내수가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동안 작년까지 보면 2024년에 우리나라 수출이 한 뭐 8.2% 정도 증가를 했는데 상당히 높은 그 증가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2025년 들어서 그게 상당히 이제 줄어들긴 하겠지만 수출은 여전히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증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내수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11월 말에 전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12월을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내수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어떤 이제 수출이 점점 둔화되고 이런 환경이 이제 찾아올 때 내수가 그거를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뭐 경제 전체는 물론이고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수를 좀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요. 내수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연적인 회복을 우리가 바라고 있었는데요. 자연적인 회복도 를 기대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좀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그 정부에서 뭐 예산의 조기 집행 얘기도 나오고 지금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실 제일 그 우선되는 거는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보호가 우선이 되지만 아까 이제 그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석유화학 같은 그런 구조조정이 필요한 그런 산업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그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거는 사실은 아주 뭐 쉬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산업의 기초 체력을 회복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초 체력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이제 높여야 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요.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그 개혁, 뭐 노동 개혁이라든지 뭐 규제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뭐 R&D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 미래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비상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국내 내수 및 투자 촉진을 통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